인사할게요, 준학씨. 준학이 들어온 거지? 오늘은 또 진짜 인사가 없네. 안녕. 46번 갈게요. 그림같이 이 참수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1, -4고 y좌표의 -3일 때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잖아. 중학교 때 뭐 있어? 이 참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점 하나를 줬다. 뭘 준 거야? 이 참수 자체를 완성시켜 준 거다, 그치? fx는 어떻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에서부터 출발하시다. 최고차이 계수는 모르는 상태인데 x-1의 제곱에서 -4. 이게 바로 fx라는 함수의 식이고요. 근데 얘가 뭘 지난다? y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0,-3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알았죠? 배웠지 이제? y절편은 뭐다? y축과 만나는 거라서 x에 0 넣으면 됩니다. 알았죠? 성호씨? 알았죠? x에 0 넣으면 나오는 거. 그걸 y절편을 불러. 가자! 지금부터 -3은 뭐임? 0 넣는다. a-4. a는 얼마예요? 1. 그럼 fx 완성됐네요. fx 뭐예요? 전개 바로 할게요. x제곱 -2x -3. 근데 이걸 뭐 하래?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정수의 개수를 찾으란 말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범위 찾으란 거야. 범위를 찾고 그 범위 안에서 정수값들만 너희들이 고르세요 라는 얘기라서 범위 찾아주세요. 뭐야? 2차 부등식 풀어주세요네. 1 -4 이거예요. x의 범위 어떻게 됩니다? -1, 3의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입 범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이제? 0. 답 얼마야? 5? 5. 5개 돼요. 이렇게 되네요. 5개야? 맞네. 어때요? 정말 쉽죠? 가도 되겠죠? 네. 어이, 미친자야. 자연수에다가 0에다가 음의 정수를 포함을 하면은 정수라 부르잖아요. 준혁이 안 왔니? 준혁이 왔지? 준혁아? 아! 58번 갈게요. 미친자야. 분수는 유리수예요. 어이, 수의 책, 복소서 했잖아, 내가.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조만간 보면 알겠지. 간다. 갑시다. 58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이 문제 사실 방정식에서도 열심히 해왔었어야 되는 얘기야. 뭐냐면 방정식처럼 먼저 풀고 갈게. 만약에 fx는 0이라는 녀석의 해를 x를 찾아줬더니 1과 5가 나왔습니다. 그때 f의 2x-1은 0입니다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해라고 하는 거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을 말하는 건데 f라는 식은 안에 뭐가 들어가면 1과 5가 들어가면 성립합니다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f 안에 들어가는 얘가 뭐? 2x-1이 1이 되거나 또는 5가 되면 성립한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f라는 식은 똑같은 f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줘? x를 찾아줘봐. 뭐 나와? 넘어가고 2 나누면 1. 넘어가고 2 나누면 뭐 나와? 3 나와요. 그렇게 찾아주는 얘가 바로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쟤도 똑같이 푸시면 돼. 결국 F라는 녀석은 안에 있는 X가 뭐가 되면 1보다 크거나 크고 5보다 작으면은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 얘 0보다 작은 걸 찾아달래. 뭐 해야 돼? 얘가 2x-1이라는 녀석이 저 범위에 있으면 돼.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5 사이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해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 세 군데 다 더하고 나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1과 3이 됩니다. 알았죠?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래? 이게 하나 더 하자. 몇 번이야? 지금 이게 몇 번이야? 58? 없어. 어쩌지? 이걸로 가보자. fx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라는 녀석의 해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칠게. 그러면 f의 아니야. 마이너스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칠게. f의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찾아보세요. 기기. 저거 한번 풀어볼까? 다들. 가자. 여기서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차는 테슬라 사고 핸드폰은 애플 사세요. 알았죠? 직구는 아마존을 이용해 주시고. 자, 가자. 자, fx가 0보다 작은 범위라면 x가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게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달래. 그러면 이걸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다른 거 갔다가 돌아오든, 그치? 여기서 다른 거 갔다가 돌아오든,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든, 어찌됐건 한 번은 돌아갔다 와야 돼. 어디를 돌아갔다 온다는 얘기냐면 얘를 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해봐. fx가 0보다 작으려면 x가 여기 있으면 돼. 그럼 작은 거 말고 크거나 같으려면 어느 범위에 있으면 되겠어? 저거 말고 바깥 범위에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요? 요 녀석을 쭉 찾으러 오면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그러면 뭐가? f 안에 있는 저 녀석이 2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시면 됩니다. 또는 f 안에 있는 2x-1이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대. 그려놔서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또는 2 이렇게 답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죠. 학교 시험에 가끔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건 뭐 잘 봐도 어찌됐건 f 안에 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다? 치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두 문제 푸느라 시간을 몇 시간을 한 30분을 보낸 거야? 오늘따라 잡담이 너무 많구만. 샷업 하세요, 자네. 61번 갑시다. 61번 부등식의 해가 블라블라. 얘들아 뭐를 포함하라고 했어? 절대값 x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부등식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뭐 푼다 그랬지? 절대값을 풀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 있겠어? 제곱. 제곱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제곱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강제로 양수와 음수로 쪼개주는 거지. 미친 자야. 절대값이 없어지려면 뭐 해야 돼? 속에 있는 부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안에 3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3이면 됩니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3이면 됩니다. 이 3은 뭐야? 음수 마이너스 3을 앞에 뭘 붙여주세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풀어버리면 되고,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를 모르거든. 모르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 이게 절대값의 가장 기본 풀입니다. 알았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나서 저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봐. 뭐가 돼? x제곱에 x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x가 음수면 절대값 풀 때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두 부등식을 각각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x-3이 제곱이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x 더하기 3이 제곱이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얘들아,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을 수가 있겠니? 없지. 작은 거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만 보면 되겠네? 0인 거. 0인 거.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3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풀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고마워요. 근데 또 다른 풀이 하나 더 있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있어? 절대값 x라는 식을 반복해서 쓸 수 있겠냐?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지금 거 다시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정한이가 했던 얘기인데 절대값 x는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절대값에 x가 있으면 제곱을 하면 그냥 x제곱이랑 똑같거든. 아, 그러면 그냥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이 얘기가 되는 거라서 저 주어진 부등식 자체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의 절대값 x에 더하기 9가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x가 2번 이상 반복되는 식인데 하필이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작을 필요는 없으니까 0인 걸 찾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끝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알았죠? 절대값 x라는 식이 그 식이 반복되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방식의 풀이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모범 답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물론 쟤는 기초적인 풀이. 모든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더 쉽게 풀리는 게 있다. 간단히 풀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니? 알았니? 응. 역시 그만 가자. 숨차. 얘들아, 이건 뭘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루트가 들어있는 블라블라가 실수가 되자. 얘들아, 루트가 실수가 되고 싶대. 뭐야? 루트인데 실수가 되고 싶대.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잖아. 음수의 제곱근은 허수잖아. 그치? 양수가 들어가야 그래야 실수가 되는 거지. 맞죠?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알았죠? k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k가 양수가 돼야 돼. 물론 0도 포함. 음수가 되면 다시 기억해라.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허수야, 허수. 알았죠? 자, 그래서 루트 속에 있는 k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시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른 말로 그냥 할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또는 다른 말로 항상 성립. 이상하다. 뭐가? 2차 부등식인데 해가 모든 실수래. 특수한 해를 갖는다. 그치? 그럼 뭘로 넘어가라 그랬어? 그치, 판별식 맞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인 풀이는 판별식이 맞는데 그렇지,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그 그래프를 통해서 판별식이 나중에 결국 떠오르는 거. 절대로 부등식에서 판별식을 바로 가는 거를 지금부터 하면 너네 부등호 방향 거꾸로 씁니다. 자꾸. 알았죠? 크거나 같으면은 자꾸 판별식 크거나 같다고 쓰는 이상 미친 짓을 한다고. 알았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하자? 함수를 해석을 해보자. 똑똑하구만. y는 블라블라 2차 함수, y는 0, x축이라는 함수.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찍은 거였니? 아니지? 그래.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항상. 또는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는 점이 없거나 또는 접하네.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접하려면 판별식은 0이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서 1-k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k는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하나 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다. 뭐 놓쳤을까? 제일 먼저 K. K가 2창에 붙어 있잖아. 어때? K가 2창에 붙어 있잖아. 뭘 놓쳤어? 붕 떠 있어야 된다 해서 최고 차익에서 양수라는 거 신경 안 썼다. 그렇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해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 하나 더. 우리는 2차 함수처럼 풀었지만 이 문제에서는 2차라고 얘기한 적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2차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은 최고차는 계속 K가 뭐여도 된다는 얘기야. 0이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K가 0인 경우는 별도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K에 0을 넣어보세요. 루트 2x. 얘는 무조건 실수가 되니? 아니지. x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은 땡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맞겠지. 루트 안에 양수 2 들어간 거 맞잖아. 근데 루트 안에 지금 2x라는 거는 모든 실수 x,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얘가 양수가 맞아?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허수잖아. 반례가 있네. 틀렸어. 그럼 얘는 아니니까 k가 0인 거는 빼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보다 크고 낮다. 최소값을 구하려면 1이 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간?
78번 가자. 뭐라고? 가보자. 지울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것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시다. 갑시다. 뭐예요? 식 써보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표가 나왔대. 누구보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보다. 넘어갑니다. 저변으로. 2x의 제곱에 더하기 2로 묶어버리면 2에다가 얘는 넘어와서 플러스 2k 플러스 k. 그리고 넘어왔어요. 플러스 1로 바로 갈게요. 이런 단순 계산은 안 한다. 내가 다 한다. 이게 된다. 그럼 2 있으니까 약분 좀 하고 가자. 그게 됐어. 근데 이게 뭐가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됐고,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역시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y는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하래?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세요 란다. 그치? 그럼 뭐야? 2차 함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거나 이거여야 되네. 역시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 그치? 뭐로 풀어주세요? 판별식으로 풀어주세요. D 뭐예요?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제곱에 더하기 4k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래서 정수를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0 나올 겁니다. 답은 1번. 됐죠? 우와, 아직도 3개 남았어? 82번 가자. 이런 활용형 문제는 훨씬 쉬워. 전에도 말했지만 활용형 문제는 식을 구하기만 하고 나면 그 뒤에 계산은 훨씬 쉽습니다. 구하는 그 과정만 너희들이 연습만 해주면 되는데 과정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안 되지. 끽해봐야 삼각형의 넓이고 끽해봐야 빗변의 길인데, 중학교도 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넓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 빗변의 길이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럼 그걸 그대로 써주면 돼. 자, 일단 가보자. 그림같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12인 삼각형이 있다. 뭐야?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x 12-x니까 더하면 12로 만들어 놨네. 그럼 패스. 이건 보지 마세요. 누구로 가자? 삼각형의 넓이가 16 이상. 뭐야? 넓이에 대한 얘기네. 삼각형 ABC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그게 뭐 이상? 16 이상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AC의 길이의 최소를 찾아달래. AC의 길이 뭐예요? 빗변의 길이요. 빗변의 길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 해주면 돼?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우와, 허리야. 이 녀석이 뭐 찾기? 최소값 찾기.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식이 바로 전개할게요.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4인데 루트 속에 있는 식이 2차식인데 그 녀석이 최소가 되면 루트 포함해서도 최소가 되겠다. 그렇지? 그럼 결국 이거는 루트 속에 있는 2차식에 대해서 먼저 최소값을 찾아주면 될 거고, 여기서 이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x가 뭐면 되겠네? 축. 얼마? 6. 축방은 생략합니다. 6이 되면 되겠네. 뭐 이런 걸 찾아가는 거야. 축방 오늘 배웠지? 선생님한테 배웠지? 배웠을 거예요. 여기 됩니다. 알았죠? 미쳐버리겠네. 이거예요. 완전 제곱꼴 되려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어야 되구나. 그 6. 그게 축이야. 알았지? 뭐 이건데, 어찌됐건 왜 최소값이 6일 때 발생하느냐? 진짜 맞느냐? 그럼 넓이는 도대체 어디서 쓰느냐? 그거는
2 나눠주면 전개하자. 그냥 전개하자.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2배 할게요. 이거라서 x의 범위가 나오는데 x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돼? 우리 이참수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범위가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났지. 그치? 지금은 사실 6일 때를 범위 없었다고 해도 6일 때가 최소고, 그리고 범위가 있다고 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의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네. 범위가 있어도 6일 때가 맞기는 한데 범위 없었다면 이거 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서술형의 배법 감점 처리됩니다. 범위 구하는데 필요했던 녀석이었어요.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6일 때 발생하네. 그럼 6일 때의 최소값을 찾자. 6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2 곱하기 36 24 곱하기 6 더하기 144인데 이거 자체가 144거든. 그래서 루트 70이에요. 미쳤나봐. 70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값은 루트 70이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답입니다. 얼마? 6루트 2. 되었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 몇 번이야? 아니, 문제가 4번?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89번, 94번 가보자요. 지혜야, 지혜 혹시 그 프린트 풀어왔어? 그때 줬던 프린트? 2차 부등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질문 없어? 다 됐어? 남은 사람들 이거 다 푼 사람 안 푼? 풀었어? 반 풀었어? 오. 이상한 거만 넣어놨더니 왜 이상한 거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만들어준 건데 그 이상한 거라 그러면 어떡해? 그치? 있는 문제를 골랐다고 해야지. 어려운 것만 넣은 거 맞지?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어려운 것들이 아셈 하이메스에는 문제가 너무 적어서 수업 중에 다 풀어버렸으니 이걸로 대체해서 풀자 했던 거잖아. 갑니다. 89번 갈게요. fx, gx의 그래프가 곱해서 뺨빰. 얘들아, 상식이다. 곱해서 양수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곱하면 음수다. 부호가 반대. 곱하면 양수. 부호가 똑같다. 그래서 x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x를 음의 무한대 저기 밑에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쭉 이동시켜 보세요. fx, gx 어디 있습니다. fx는 위에, gx는 아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다. 그치? 쭉 x값을 넘겨 하다 보니까 fx가 어떻게 됐어? x가 a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fx도 내려왔네. 그치? 내려왔네.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어머,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음수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a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쭉쭉쭉쭉 갑니다. 언제까지? 0까지도 계속 음수. 근데 언제? 여기. 보이나? 너무 두꺼워서. 여기까지 갈 때. 그치? 여기 갈 때까지는 항상 뭐였어요? 둘 다 음수였어요. 그래서 C가 되기 직전까지는 이런 얘기라서 X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네. 언제부터? A부터. 언제까지? C까지. 그리고 C를 넘어가고 나니까 둘 다 어때? 부호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양수 쭉 나오다가 D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둘 다 양수가 되었다. 그쵸? 다시 어디부터? D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찬가지 방법을 찾아주면 F가 되기 직전까지 둘 다 양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 누구랑 누구? D와 F 사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 됐죠? 기억하세요. 곱하면 양수,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 마지막 94번. 활용이네요. 둔각. 오이. 둔각이 뭐요? 둔각이 뭐예요? 한 각이 90도를 넘어가서 180도 사이에 있는 그게 둔각이다. 그쵸? 90도보다 큰 게 아니라 정확하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건데 아무튼 둔각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해보자.
저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가장 큰 놈이 작은 놈 두 개의 제곱의 합과 뭐 해주면 같아지게 되면 뭐야? 딱 직각. 그럼 둔각이 되려면 얘의 길이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크세요라는 얘기다. 그렇지? 이게 바로 둔각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녀석 제곱하면 x제곱, 요 녀석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얘 제곱해주면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그래서 한쪽을 싹 다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26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거는 그 이후 과정은 사실 여기가 일단 끝인데, 그 이후 과정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 상식 하나는 하고 가자. 세 변의 길이 아무렇게나 띡 주고 나면은 그건 무조건 정삼각형이니? 아니, 삼각형 만들어지니? 세 변의 길이 주기만 하면 무조건 삼각형 만들어지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지. 짧은 두 변의 합이 뭐가 돼야 돼? 큰 변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맞죠?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이잖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가장 작은 변 두 번째 길이의 합이 뭐보다? x 더하기 4보다 가장 긴 변 x 더하기 4라는 길이보다 뭐 해주세요? 커지세요라는 기초 상식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라서, 근데 잠깐만, 왜 부등호에 갑자기 등호가 붙어버렸냐? 아까 왜 붙었었지? 등호가 붙으면 직각이다, 그치?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겹치는 범위 혹은 수학하에서 말하는 교집합의 범위를 찾아주면 마이너스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서 답에는 결국 자연수 개수는 1, 2, 3, 4, 5 5개만 있는데, 그치? 근데 원래라면은 이 녀석이 답에 관여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은 안 해도 답이지만 해야 답이 나옵니다. 알았음? 이거는 상식이에요. 넘어가세요. 기억하세요. 몇 번이었어? 94번? 그래서 일단 답은 몇 개야? 내가 문제 잘못 풀었나봐. 그러네. 답에 관여하네. 그치? 답을 이상하게 풀었다, 그치? 이거 왜 넘어갔는데 플러스가 아니야? 3, 4, 5, 3개입니다, 3개. 알았죠? 답에 관여합니다.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선행좌표 아니면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부등식은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어디? 고차방정식. 그래서 오늘은 저기 다시 8단원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고차방정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다루는 고차방정식은 실제로 훨씬 넓은 범위까지 넘어가야 정상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차방정식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방정식을 가지고 부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함수 얘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등식은 일단 안 할 거니까 뺄게. 그러면 선생,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뭔가 2차 함수랑 뭐 예를 들어서 x축이라던가 또는 2차 함수와 뭐 직선이라던가 그 녀석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녀석은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란 거는 3차 또는 4차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3차와 4차를 말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2차가 아니었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건 안 써도 돼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 당연히 3차나 직선, 3차와 2차 같은 차수가 높은 녀석들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상태니 못 그리는 상태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어. 물론 저 그릴 수 있는데요 라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 근데 그 3차 함수는 끽해봐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밖에 못 그려, 너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줬다 치자. 그럼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려. 너희들은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함수는 전혀 못 그리는 상태입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고차 방정식을 모두 다 3차 방정식을 모두 다 배울 수 있다? 절대로 없지. 즉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녀석은 못 푼다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함수로 해석하지 않는 녀석들은 뭔데? 아까 얘기했던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번에는 고차 방정식, 수학상에서 나온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나는 뭐 하라고 할 거야? 인수분해 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애들은 꼭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럼 내 대답은 항상 뭐겠어? 안 되는 거 없어. 항상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세요가 지금의 솔루션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언제 배워요? 수 2에서 배웁니다. 3차 함수를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함수를 배우는 거는 수 2에서 배우는 거라서 그때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무조건 인수분해 되니까 어떻게든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 뭐 하러? 인수분해 단원으로 넘어가 볼까?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준영이도 잘 들어봐. 우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니? 제일 처음에 뭐 해보자?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라고 배웠어? 기억나나요? 우리 거의 뭐 사이버상으로만 보던 그 시절에 했잖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 배웠어? 제일 먼저 확인할 거. 미쳐버리겠네.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그렇지. 제일 먼저 모든 항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수, 곱하기로 가지고 있는 인수를 먼저 찾아서 있으면 그걸로 묶어주세요가 최우선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가 아닌가를 빨리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개수들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는 있고 응용하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공식 쓸 수 있는 형태는 뻔히 보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야. 공식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통 3, 4, 5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 거긴 한데 쉬운 순서대로 나열했다 치자. 세 번째로 많이 쓰이거나 세 번째로 쉬운 거는 뭘까요? 치환 맞아. 그럼 어떤 경우를 치환을 하니? 공통 부분. 약간 이거는 명칭 차이라서 치환했으면 잘했어요. 똑같은 식이 2번 이상만 반복되는데 모든 항에 들어간 공통 인수는 아닌 상황. 즉 한두 개의 항은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럼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면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그 녀석의 살짝 변형 버전 뭐 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기본적으로 치환이 맞기는 하지만 쉬운 풀이기는 하지만 치환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적당하게 어떻게 하자 그랬어? 변형하자 그랬었죠. 오늘 이거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거야. 웃어. 자, 4번으로 갈게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게 아까 당신이 얘기했던 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뭐 있어?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 뭐? 피처링 누가요? 조립제법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조립제법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 근데 그거의 기본에는 인수 정리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5개 기억하니? 오늘 이거 싹 다 나와요.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 틀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에서 묻는 거 제일 먼저 확인할 거, 공식 쓸 수 있는 거 눈으로 빨리 확인하는 거, 3, 4, 5번 중에 뭘 쓸지는 빨리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환 아니면 인수정리야. 그래서 알았지? 이런 거 하고 나면 치환 아니면 인수정리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옆에 내가 부가적으로 2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 하나는 개수가 대칭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었어.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있는데 이거는 2차 방정식 얘기라서 이번에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나가 추가됐네. 저거 개수가 대칭형인 거 오늘 하나 추가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인수분해 하세요. 오늘 내용은. 그렇지. 준혁이 공통에서 아까 잘 대답했었구나. 조용히 하세요. 자네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서 대답을 해야지. 자, 56번으로 갑니다. 56번 가보면 뭐예요? 2차 방정, 고차 3차 방정식을 뭐 하시오?
푸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2차 방정식 때 했던 얘기야. 푸세요가 뭐야? 해 또는 근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풀자라고 넘어갈 거고 요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쉬자. 알았지? 자, 가자. 뭐야? 3차 방정식에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잠깐 우리 수업이 언제까지지? 6시 반이지? 가장 큰 근을 알파, 작은 근을 베타. 일단 세 근이 뭔지를 알아야 크다 작다를 알지. 결국 이거는 세 근을 다 찾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구해봐. 이 얘기라서 근을 찾아주세요. 즉 푸세요입니다. 3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 자, 보이냐? 처음에 공통인수 보여? 보이면은 사실 땡큐야 이거는. 그냥 보여야 돼. 공통인수는 한 방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변형했을 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알았죠? 근데 발견 못했다 치자. 발견 못했다 치면 넘어가 보자. 공식 쓸 수 있는 개수들은 아니다, 그치? 치환할 녀석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 인수정리로 들어갔을 거고. 그럼 인수정리로 풀어보자 라는 거는 여기에 x에 무엇이 들어가면 0이 되나요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은 1 넣으면 0돼요 를 보통 빨리 발견하겠지. 그래서 1, -3, -1, 3 개수들을 따와서 1로 조립제법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1, 1, 3, -3 이거는 사실 이 상태로 하면 되는 거라서 뭐 딱히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야? 내 마음대로 막 썼어. 이거 -2잖아. 근데 이것도 -2 가 있네? 개판이에요. 아무튼 이겁니다. -2. 그럼 인선애가 또 되네. 그치? 그럼 뭐야? 가장 작은 근 -1, 가장 큰 근 3.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주세요. 답은 얼마예요? 4 되겠네. 누구야 2?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전부 다 뭡니다?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 오늘 지금 요 내용 다시 한번 싹 다 나올 거니까 혹시 까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알았죠? 바로바로 쏙쏙 찾아줘야 된다. 오케이, 쉬었다 갈 거고 갑시다. 시작합시다. 3차 방정식에 근을 줬다, 그치? 자, 몇 번? 59번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1이다 라고 준 거. 그 다음에 60번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예요? 근이 3이다 라고 준 거잖아. 한 근을 먼저 주고 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하나를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 61번은 근을 몇 개를 줬어? 중근 2개를 준 거야. 2개를 줬으면 미지수 AB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AB를 알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으라는 문제가 될 거고, 거꾸로 근을 줄 테니까 AB를 찾아봐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저 중근이라는 녀석이 나오기 위한 식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녀석을 전개를 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중근이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전개하는 과정만 너희들이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쉽지? 뭐가 맨날 쉬워요? 여기서 지금 사라져 있는 인수 하나 있잖아. 아니, 인수랜다. 항. 어떤 항이 사라져 있어? 안 보여. 2차 항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2차 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P가 나올 거고, P가 나오면 뭐야? 전개를 하면 AB가 나오는 거지. 끝.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2차 항 찾으러 가보자.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가는 거. 뭐? 2차 항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여기서 뭐 나와요, 계속? 미쳤나봐. 뭐 한 거냐, 나 지금 2차 항 한다 해놓고 이거랑 이거구나. 이거다, 그치? 여기서 뭐 나와요? P. 여기서 뭐 나와요? -2. 둘이 더해주면 뭐 나와요? 0 나와야지. 그래서 P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그럼 P에다 2를 넣고 다시 한번 전개를 싹 해줍니다. 한 번 더 쓰고 갈게요. x가 -2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 전개해주면 AB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AB를 찾는 거지 전개를 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럼 AB를 찾아가자. 1차 항과 상수항만 찾으러 가보자. 1차 항 찾으러 갈게요. 하나, 둘. A는 얼마? -3. 두 번째 상수항 가자. 2. B는 얼마예요?
2. 둘이 더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 서술형이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아, 해설지 보면 내가 푼 거랑 또 다르게 풀고 있을 거야.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가는 풀이를 좋아하고요. 해설지는 아마 좀 복잡하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야. 1이라는 글이 존재하네. 1 넣으면 성립한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서 막 조립조포성 막 어떤 이상한 식으로 풀어요. 나는 그런 풀이 되게 혐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다르게 풀어봤고 넘어가 봐도 되겠어? 64번으로 넘어갈게요. 왜 안 넘어가 또? 64번으로 넘어갈게요. 64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주세요.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주세요. 자, 2차 방정식 때 한번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뭘로 풀면 돼? 판별식으로 풀면 된다 맞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이라는 게 3차식에서 나올까? 3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해보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놔두러 해보래. 배운 적 있어 없어?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있어. 한 번씩 막 강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가는 놈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줌에도 아마 만날걸? 걔가 걔야. 아까 그 고봉민 김밥. 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밝히다가 한 3개월 만에 포기했는 애가 하나 있거든. 걔가 고봉민 김밥이야. 그런 애가 서울대 가는 건가? 자, 갑시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제식을 가져주세요. 결국 3차 방정식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선생 근데 A가 있잖아. 미지수 A를 포함하고 있는 3차 방정식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요? 쉽지. 그 A를 없애기 위한 X를 찾아봐. 일단 공통인수 보여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인수가 보여? 아니요. 없어요. 탈락. 두 번째, 공식을 쓸 수 있는 개수들이 아닙니다. 역시 탈락. 그렇다고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고 있는 녀석이라서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탈락. 문자는 하나예요. 그럼 남는 건 오직 인수정리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인수정리 이용해보자. 뭐를 넣으면 0이 될래? 그게 A가 힌트입니다. A를 없애려고 해. X에 뭐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입니다. 사라지고 오케이. 사라지네. 0 되는 거 확인.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뭐 해주면 돼? 조립제법 써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1-1, 4-4, A-A, 0.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녀석이 뭐가 된 거야? 1, 4, A를 인수로 갖는 개수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그치? 맞죠? 이제 뜯어줘.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근데 이게 뭘 갖고 싶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무슨 근 하나?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아까 하나 찾아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근이 나와주면 돼? 서로 다른 하나는 찾아놨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주면 되는데 세 개가 다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무슨 근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은 아닌 그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지.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일단 판별식으로 풀기는 풉니다. 4-A가 0보다 크세요. 즉 A는 4보다 작으세요가 맞기는 한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면 안 되잖아. 넣으면 성립하면 안 되잖아. 그걸 제외한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1-4 더하기 A입니다. 근데 그게 0이 되면 안 돼. A는 뭐는 제외해주세요? 3은 제외해주세요. 4보다 작긴 작은데 3은 아니야.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아주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4보다 작아지는데 3은 비워주세요. 라서 이렇게 범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뭐예요? 3보다 작아요. 그런데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64번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입니다. 몇 번 풀어주세요? 65번 풀어보세요. 자, 원래라면 이 문제, 이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겠어?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된 상태로 줬겠지. 방금처럼 A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식이 나와 있었을 거고 그 녀석을 쭉 넣으면 0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3 넣으면 0 되는 걸 확인을 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 한 뒤에 얘기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은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인수분해를 했다 치자.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돼. 이 상황에서 무슨 근을 가져주세요? 중근을 가져달래.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무슨 근을 하나 찾아 놓은 상태야. 3이라는 근을 하나 찾아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근이려면 얘가 첫 번째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것도 중근을 갖는 거지. 중근을 가져요. 뭘로 풀어주면 되겠네? 판별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4분의 1을 구해주면 4-a 얘가 0이면 돼. a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는 어떻게 풀어도 돼. 얘가 중근인지 아닌지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앞에서 나왔던 3이라는 근을 또 가지게 돼서 얘랑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9-12 더하기 a가 0. a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개의 값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얼마? 7이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앞에서 구한 3이라는 그놈에 의해서 중근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실수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녀석 좀 고난도 문제로 분명히 바뀔 예정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단 뒤로 조금 넘어갈게. 유형 4번은 잠깐 건너뛰고 유형 5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하는 3차였는데 인수분해 했더니 1차와 2차가 되고 그 2차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녀석이 있었다. 그치? 그럼 자꾸 2차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그러면 2차식 중에서 뭐 있겠어? 근과 계수 관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패스. 어디로 넘어갑니다? 혈렉은 얘기, 이런 유형 이름을 보면 혈렉은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를 잘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얘기야. 한 근이 주어졌어. 근데 주어진 게 하필이면 허근이야. 그럼 뭘 보라 그랬어 내가? 계수 봐. 혈렉근이 등장했네. 허근이 등장했네. 그럼 뭐 봐? 계수를 봐. 무리근이 등장했네. 그럼 뭐 봐? 계수 봐. 대입을 하거나 바로 혈렉근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계수를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한 근이 허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뭘 보세요? 계수를 전부 다 봐봐. 1, 2, A, B. A, B는 실수. 계수들이 모두 다 실수네. 그러면 계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허근이 등장했다.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되겠어요? 2 더하기 I. 혈내근을 가졌다. 그치? 자, 그럼 혈내근까지 찾고 나면은 그 이후 과정은 역시 또 해설지랑 살짝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요 두 개 가지고 뭘 찾을 수 있겠어? 2차 방정식 찾을 수 있겠니? 두 근의 합 얼마예요? 4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 얼마예요? 그냥 바로 계산할게. 5 더하기 5예요. 는 빵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뭐였거든? 3차였거든. 그러면 뭐가 있겠다? 하나의 인수가 더 있겠네. 그 녀석을 찾아가 주세요. 자, 처음에 3차의 계수가 1이었어. 여기는 뭐였겠어? 1x였겠어. 두 번째 2차의 계수가 2였네. 그러면 2차의 계수가 이렇게 되어야 2가 나오겠네. 끝. 나는 이렇게 찾아갑니다. 아까 말했지. 식을 전개하는 거를 나는 좀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곱셈에서도 방식의 곱셈에서도 그런 식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럼 선생님 A, B는 어떻게 찾아주세요? 또는 나머지 두 근은 어떻게 찾아주세요?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럼 찾았네. 한 근은 뭐요? 한 근은 뭐였어? 아까 요거 허근. 합표. 2 더하기 1 더 해주세요. 답은 얼마? 마사 플러스 I. 됐죠? 일단 이게 문제. 아무튼 이거 방정식 만드는 것까지. 되니? 그래서 3차에서도 혈렉은 얘기는 완전 똑같습니다. 허근이 등장했다. 뭐 봐? 계수가 실수인지 봐. 무리근이 등장했다. 뭐 봐? 계수가 유리수인지 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77번으로 갈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그럼 계수를 빨리 확인하세요. 계수가 1, 2, P, Q. 유리수가 맞니? 네, PQ는 유리수래요. 그러면 다른 근 하나는 뭐가 있겠어? 2 루트 4. 그럼 그거 가지고 먼저 2차 방정식 만들고
저 2차의 계수를 보면서 또 다른 인수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한 번만 더 할게. 자, 다시 무리근이 등장했다. 그럼 뭐 보라고? 계수를 먼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수를 보아하니 어머 유리수네. 그러면 다른 근은 뭐를 갖겠다? 혈례근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먼저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두 근의 합 4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 4 빼기 3 1 플러스 1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3차 방정식 한 인수인 것 뿐이야. 그래서 또 다른 인수를 찾아가자. 누구를 보고? 3차항과 2차항의 계수를 보고. 정리하겠냐? 자, 집중하자잉. 3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여기는 뭐였겠어? x여야 전개하면 3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들이 곱하고 이들이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요들이 곱하면 현재 얼마니까? 여기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야겠네? 플러스 2가 나와야 그래야 마이너스 2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2가 나와줘야겠네. 됐니? 그러고 나면 전개하면 PQ가 나와요. 전개할게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전개해버릴게 깔끔하게.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x 상수항 2 P는 마이너스 7 Q는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답입니다. 알았죠? 몇 번이야 이게? 77번? 답은 2번입니다. 알았음. 요거고요. 그러면은 유형 6번, 7번도 살짝 건너뛸게요. 유형 8번도 건너뛸게요. 유형 9번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아마 조금 건너뛰는 유형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유형 9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숙제 풀 때 내가 보내는 거 잘 보고 푸세요. 알았죠? 막 푸는 거 아니에요. 유형 9번, 92번 문제 갈게요. 자,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해달래요?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주세요. 뭐야? 근을 일단 찾아야 이게 허근인지 실근인지 알고 근데 허근이 두 개가 있대. 그 두 허근만 더해봐. 즉 무슨 말이라고? 근을 구해 주세요라는 얘기다. 그치? 근을 구해주세요. 허근을 구해주세요. 근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허근을 찾아야 돼. 근을 찾아야 돼. 4차 방정식입니다.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냐? 아까도 얘기했지. 3차, 4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 3차, 4차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수학상에서 다루는 거는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았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봐. 뭐가 보여? 공통인수 x가 보이고 x로 묶어주고 나니까 어머 뭐가 보여요? 3승 빼기 3승. 그러면 이건 또 뭐 해주면 되겠네?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공식 외워야 된다. 성우야 알았니? 안 외우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외워야 뭐가 내 풀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외우는 건 일단 해외워야 돼.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근? 실근 0. 여기서 무슨 근? 실근 1. 그럼 여기서 무슨 근? 허근 2개 나오겠네. 허근 2개 있다고 했으니까 둘이 뭐 해주세요? 합을 구해주세요. 어머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얼마? 1차의 계수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 더 풀어볼래? 몇 번 풀어볼래? 94번 하나 푸세요. 94번입니다. 푸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양수든 허수든 실근이든 허근이든 뭐야? 양수든 음수든 일단 근을 찾아야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지. 역시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근을 찾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4차 방정식이네. 이거는 100% 인수분해. 그런데 공통인수가 보여? 뭐 일부 몇몇 문제에서 보이면 땡큐인데 보통 잘 안 보일 거야. 안 보이면 넘어가세요. 공식 쓸 수 있어? 아니요. 그리고 뭐냐?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공통부분이 등장하는 치환형 문제 또는 보기차식이니? 아니요. 맞아?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니까 문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야? 또 이것도 인수정리겠지. 그러면 뭐 넣으면 0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넣으면 0 되겠니?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네.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2 빼기 더하기 1 마이너스 6 더하기 1 더하기 2. 어머. 오케이. 0 되는 거 확인했다. 그치? 0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되는 거지. 4창, 3차항, 2창, 1창 상수항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빵. 한 번 더 갑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돼요. 하세요. 해봐.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2차식 정도 남으면은 보통 뭐식을 일단 한번 써보지. 어떻게 돼? x 더하기 1이 제곱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남은 거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리고 0입니다. 찾아가 보자. 뭐예요? 1과 2와 2와 1 마마 되니? 그럼 뭐니?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입니다. 는 0 찾아가자. 그럼 뭐야? 그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 나오고 그리고 2 하나 2분의 1 하나 뭐 찾으라 그랬어? 양근 두 개 찾으세요. 더해주세요. 답은 2분의 5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인수분해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계속 써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되었니? 그럼 아까 말했지 뭐뭐 나온다고? 유형 10번, 11번 잠깐 가볼래? 문제 104번입니다. 이건 눈으로만 보고 맞힐 거예요. 뭐야? 딱 봐도 대놓고 뭐 하고 있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반복되고 있네.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문제도 봐봐. 105번도 봐봐. 책을 보든 칠판을 보든 x제곱 마이너스 4x가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네. 치환하시면 됩니다. 106번도 봐봐. 이거 우리가 적당하게 두 개 먼저 전개를 해주면 공통분이 보이는 그 문제다. 그치? 더 안 볼게요. 점점 표정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마칠게. 알았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 지금 마친다는 게 아니라 곧 마칠게. 그럼 98번으로 와보자. 지금, 아영이 지금 완전 눈 풀리기 시작했거든. 얼른 끝낼게. 자, 98번은 뭐겠어요?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네. 무슨 문제? 보기차식 문제다. 그치? 그럼 일단 x제곱을 뭐 해보고 나서 대문자 x 이런 걸로 치환해보고 나서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되나요? 이건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그리고 원래 문자로 다시 돌려서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4로 가고 나서 눈으로만 보고 푼다고 해놓고 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인수분해 싹 다 끝나고 근 4개 다 찾았다. 그치?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고 왜 웃어요? 네, 자 계속 갈게요. 또 어딨지? 여기 있다. 102번 같은 거는 어때? 치환하면 돼? 알았어. 울지 마세요. 치환을 해봐. 인수분해 돼?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 적당히 변형하세요 라고 했던 그 문제 기억나? 더는 생략할게. 빼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그 형태를 맞추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인수분해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늘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몇몇 유형들은 오늘 안 한 거야. 그래서 숙제 내가 좀 이따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잘 보고 그거 보고 숙제 해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잘 가요.